안녕하세요. 파랑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공격적인 연기와 내편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우선 후반에는 사례도 나오고요. 제가 어떻게 지도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도 나오니까 앞에 부분만 보시고 스킵하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공격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우연하게 의도가 없는 우연한 공격성도 있을 수가 있고, 나는 즐겁고 상대는 즐겁지 않은, 나는 깨무는 게 좋은데 친구는 좋아하지 않는 표현적 공격성이 있을 수가 있고, 뭐 3을 지키기 위해서, 내 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친구를 해하거나 영역, 내 놀이 영역에 침범하지 마,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권리, 난 줄 서기에 처음으로 쓸 거야 하는 관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대적인 공격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을 주고 얻으려는 행동이 있는 친구들, 이제 그런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게 15개월에서 2살까지, 2살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나만은 좀 신체적으로야 하는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나만은 조금 신체 활동이나 조금 그런 활동 반경이 좀 넓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활동량이 되게 높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신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여와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말을 들었거나 이랬을 때 기분에 따라서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할까 해요. 왜냐면은 앞에 부분을 약간 스킵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똑같이 해주기예요. 이 친구가 너 물었으니까 아프지? 그러면 너도 한번 물어봐 해가지고 같이 물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는 수용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사람한테 해를 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한 사람을 되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상태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안 좋고, 그리고 두 번째 무시하기. 무시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 근데 이럴 때 감정을 좀 잘 다루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고, 그리고 타인의 감정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 나같이 생각하고 다 나같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 능력을 되게 자신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무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도 무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와 싸우는, 아이와 힘겨루게 하시는 교사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같은 교사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후 선생님 만나는 이후의 사람들한테 불신을 갖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자기 주장만 계속 키우게 되는 그런 영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아이와 힘겨루기 해서 꼭 이겨야 한다, 이런 거는 너무 어른의 입장만 대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도,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주면은 화가 좀 누그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더 하겠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는 방법을 어른들보다 더 몰라요. 그러면 그 감정을 좀 인정해주고, 아, 그럴 수 있지 라고 이렇게 토닥여주는 마음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이와 힘겨루기는 결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공격적인 아이를 내편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챕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10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래 기다리기, 앉아있게 하지 않기. 왜냐면은요,
이게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라든지 또는 전이 활동 시간, 전이 시간이 좀 긴 경우가 있어요. 전이 시간이 되게 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인지 모르고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거나 또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 너무 그 선생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해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참여하는 이야기 나누기가 아닌 교사의 주도적인 이야기 나누기는 굉장히 아이들을 오래 앉아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할 거야. 그래서 이거 다음에 뭐뭇을 할 거야. 그리고 우리 놀이 시간은 몇 분이 남았고, 그리고 긴 바늘이 몇 분에 가 있으면 우리는 정리를 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 그걸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추측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을 도모하지 않고 경쟁을 부추기지 않고 협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 엄청 잘해요. 종이접기도 잘하고 그림 그리기도 잘하고 글씨도 정말 잘 써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혼자만 잘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간상도 아닐 뿐더러 나만 잘하는 거는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가진 그런 장점을 가지고 다른 친구를 도와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더 강화가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되게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기, 그리고 선택권을 주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기라는 거는 저는 미술 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완벽함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완벽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교사 입장인 거예요. 아이들의 입장은 요만큼만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게 조금 힘들죠. 왜냐면 유아들, 영유아 같은 경우는 색연필을 안 좋아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여자친구들은 색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걸 싫어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고 충분히 느슨하게 자신이 표현하는 것을 즐길 수 있게끔 즐겁게 그 정도의 선택권을 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막 강압적이지 않고 또 막 그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타인의 마음을 읽어주기, 내 감정 전달하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타인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거는 특히 영아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가다가 넘어뜨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넘어뜨렸을 때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를 고의로 하지 않았더라도 미안하다는 거를 표하는 거, 그리고 그 무너뜨린 것을 다시 차곡차곡 선생님 손과 함께 올려주는 거, 그리고 괜찮아, 미안하, 괜찮아, 이런 짧은 단어에서부터 그리고 내 감정 전달하기. 내가 보질 못했어. 유아 같은 경우는 내가 보질 못했어. 네가 아직 쓰고 있는지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내가 너를 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를 연습을 계속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도,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도요,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고 나한테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공격을 당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뭐 쓰러트림을 받거나 아니면 치고 가거나 이런 공격을 받게 되면은 자신을 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그런 태도가
더 나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얼마나 그렇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또 자기의 세계가 더 크다고 여겨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풀어서 전달해주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번째, 공격적인 행동 나오는 즉시. 공격적인 행동은 정말 안 돼. 안 되는 건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짧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뭐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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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은 지금 누구를 때리는 거는 안 돼. 그리고 나서 한 템포 쉬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은 바로 즉시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공격적인 행동을 나오게 만드는 물건, 놀잇감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없애주셔야지 마음이 누그러지고 좀 더 들을 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신체 활동은 충분히, 왜냐면 행동 반경이 되게 넓고 또 신체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남자인 친구들은 이거를 계속 앉아서 활동을 하게 되면요 공격성이 굉장히 많이 폭발을 해요. 그래서 계속 앉아서 활동을 하다가 어떤 놀이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공격성이 폭발을 합니다. 엄청 달려요. 왜? 지금까지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이 활동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공격성은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찍고 던지고 뭐 하는 부수고 하는 행동들을 뭐 벽돌 블럭이라든지 다양한 신체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약간 털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격 대상을 바꿔서 사람이 아니게끔. 그리고 8번째, 목소리 표정 보고 중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거를 지키고 싶은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모르고 가져갔을 수도 있거든요. 모든 놀잇감에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거라고 적어두질 않았기 때문에 누구가 사용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 이런 거 토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친구는 몰랐어서 이거를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화를 많이 냈을 경우 미안하다는 말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목소리나 표정을 보고 아이들이 이제 막 처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경우, 초창기 때는요, 목소리 표정 보고 중재를 해주셔야 돼요. 바로. 근데 나중에 가서 뭐 2학기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 스스로 몇 가지씩 추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나중에 가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좌절의 원인을 찾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한테 공격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자해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많아요. 질책을 많이 받았던 경우. 그래서 이럴 때는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 근데 선생님도 많이 못했었어. 선생님도 그 음식을 싫어했었어. 자, 경험을 얘기해주고, 아이들한테 선생님은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이런 것도 못했네, 나 때에는 이런 것도 하지 못했었다고 하네, 그러면 좀 신선하겠죠. 그리고 좌절의 원인, 아이가 만약에 이거 붙이려고 했는데 자꾸만 떨어져요. 풀로 붙이려고 했는데 자꾸만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비난을 하기보다는 풀 말고 또 붙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어떤 걸로 붙여볼까? 이렇게 하고선 주변에 테이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쓱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걸 테이프를 잘 뜯어서 이렇게 붙이게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되 주변의 지원을 비난하지 않고 쓱 밀어주시는 거죠. 요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이가 그거를 잘 못했을 경우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응?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선생님은 이걸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이 했는데도 안 돼요.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은 좀 긴장이 풀려요. 그리고 10번째, 집단 토의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 또는 인형, 보드판, 질문,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책이나 인형, 그런 관련된 책, 그리고 인형은 아이들 갈등 상황에 대한 인형극을 해주시면 좋고, 보드판은 아이들한테 의견을 계속 질문을 해주셔서 어떻게 쓰면 좋겠니? 그럼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왜요?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선생님이요. 또는 부모님이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을 만한 나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집단 토의를 통해서 너의 생각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를 아이들이 알고 선생님이 내 의견을 받아 적음으로써 관심을 갖는다는 걸 아이들이 느끼면 굉장히 그 반에 대한 애착이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요때 나중에는 문제 해결 능력을 좀 지지해 주세요. 조금 기다려 주시란 얘기예요. 2학기 때는요, 아이들이요, 통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럴 때 가위바위보를 하면 되지? 요럴 때 그러면은, 너부터 하고, 야, 너부터 해. 이런 거. 또는, 지금 주사위가 없으니까 이걸로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문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어린 연령이라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저는 이야기를 이 모든 걸 하는 게 저는 만 2세에서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 2세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공격적인 행동을 줄일 수가 있고 아이들도 토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짧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자꾸자꾸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말에 힘이 실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재를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요. 요때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키는 아이한테 네가 그랬지, 네가 이랬으니까 이러지, 이런 식의 반응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문제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각 관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랬고 너는 이랬고 이랬다는 얘기니? 그러면 선생님 듣기기에 정리를 해주세요. 뭐뭐는 이래서 기분이 이랬고 누구는 이랬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지켜봤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이야기가 안 나오면 물어보고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게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왜? 화가 나거든요. 내 말이 맞는데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우선은 공식적인 아이들이 다 보는 자리, 그리고 또 교사가 참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충은 기분 나쁘더라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협의점을 찾아가는 거를 아이들이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칭찬해 주시면 돼요. 누구누구가 마음이 이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지켜주네?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약간 누구에게도 비난을 해서는 안 돼요. 누구 잘못이네? 그럼 네가 너한테 사과해. 이거 정말 안 좋아요.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저도 초임 때 이런 과오를 많이 저질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 마음 안 상하고 중재를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약간
자료나 책들을 많이 살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책을 쓰신 분들도 많은 통계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보고 그 책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의견을 함축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그 갈등을 푸는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 이러는 거 싫어, 뭐 짧게라든지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서 거기 이유를 설명하는 거, 그리고 내가 고의가 아니었으면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화냈었으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습관이 되거든요. 말투는 계속 습관이 됩니다. 근데 이게 느끼실 거예요. 질책을 많이 받은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무슨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기준점이 생기고 그 기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허용적인 기준점을 가진 아이들은 허용적인 기준점을 남한테도 부여하게 되고 남한테도 이렇게 적용시키게 되니까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도했어요 라고 해서 예시 3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3가지 말고도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우선은 많이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복됐던 행동을 보였던 친구들 위주로 선택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 예시 첫 번째는 놀잇감을 다 사용하려고 빼앗고 힘으로 친구들을 때리고 밀었던 유아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몸도 크고 몸집도 크고 키도 크고 이제 힘이 셌던 친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놀잇감을 있으면은 자신이 다 차지하려고 친구들에게 말로 이야기하지 않고 몸을 사용해서 조금 상처를 입혔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때리고 밀어가지고 친구들이 우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관찰을 이제 2-3번 하고 난 다음에 즉시 이제 그런 행동은 안 된다고 제재를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저는 이 친구가 왜 그런 화나는 상황이 언제 일어나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떻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적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부분에서 좀 말하기를 쑥스러워하고 그리고 단답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모델링을 해줬고 이제 귓속말로 제시를 해줘서 아이가 이제 단답식으로 얘기하고 나중에는 조금 더 이제 길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저는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어서 칭찬거리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키가 크고 또 힘이 셌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할 때, 친구들이 필요함을 느낄 때 이 친구가 짜자잔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진짜 친구들이 이 친구가 힘이 세고 그런 게 너무 멋있는 아이라고 칭찬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칭찬을 하고 친구들도 칭찬을 하니까 쑥스러워하면서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2학기 때는 정말 인기가 많은 아이로 정말 이제 인기가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에서 놀이를 하자고 이 친구가 항상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기분 좋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친구가 원에서도 또는 집에서도 조금 행동이 컸었기 때문에 제재를 많이 당했었고 그리고 칭찬을 받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스킨십을 했었고 정말 누구누구를 선생님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친구가 누구누구를 더 멋있는 사람으로 알았으면 좋겠어. 더 힘을 다른 친구한테 도와주는 데 썼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도 점점 이렇게 낮춰지고, 막 신경질적으로 냈던 목소리도 정말 안 그렇게 말해도 친구들이 들어주니까 되게 많이 변화가 일어났었던 경우였었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친구가 들어준다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고 난 후에는 정말로 집에 가서도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나한테 어떤 말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요목조목 부모님께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칭찬을 저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친구가 만든 것을 보시고 소리 지르고 울던 영아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자기 거보다 다른 친구가 더 크게 쌓게 되면은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하면 소리를 지르고, 또 배변 활동이 원활치가 않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대변을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의 이제 초반에는 약간 대변 보는 횟수가 거의 매일같이 대변을 봤었고, 야외 활동을 갔을 때도 이제 대변을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이 자체가 조금 느린 기질의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소통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런 기질의 아이인 것을 어머니께서도 인지를 하셨고,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제일 큰 원인은 불안정한 신뢰감을 먼저 쌓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더 많은 스킨십과 더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했었고요. 제가 그 전에 말했던 5대 접촉 있잖아요. 그 5대 접촉, 그리고 부드럽게 신체적 경계를 알게 하는 그런 친밀감 있는 스킨십과 이제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눈을 맞추고 웃어주면서 이야기하는 그 시각적인 것들, 그리고 거친 접촉이 아니라 부드럽게 접촉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그 아이가 존재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아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이 해주었어요. 그리고 부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더 사람이 아닌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것들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조금 신체 활동을 하고, 또 그런 활동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친구들이 그 아이를 조금 꺼리껴 하는 모습을 보여서 친구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 줘야지 또 원에 왔을 때도 기분 좋게 올 수 있고, 또 더 약간 친밀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장점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도 힘이 셌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도와줄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 도움을 선생님한테 요청했었을 때 그 친구가 도와주게끔 이렇게 유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언어적으로 잘 말하지 않던, 잘 말하던 다른 사람의 그런 상황을 대변해 주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 1세 때 언어적 자극을 많이 주면 만 2세 말에 굉장히 많은 언어적인 들었던 모든 말들, 의성어, 의태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들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할 때가 오거든요. 만 2세 초반에 그러는 아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극을 많이 줬던 아이들은 그거를 잘 기억해놨다가 더 말로 표현하는 것을 즐겨하는 타이밍에 폭발적으로 언어적으로 많이 말을 할 때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시 세 번째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한 아이를 따시키려는 유아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뭔가 되게 주도적으로 친구들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이 있는 유아였어요. 그리고 어떤 거든 되게 그 형제가 많았기 때문에 되게 잘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잘 못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싫어한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언어적으로 참 예쁜 말을 이렇게 구사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였었어요. 이 아이를 관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좀 많이 예쁨을 많이 받았었고 모든 게 그 아이한테는 허용이 되었었고 모든 것도 눈 감고 넘어갔던 사례가 많았다고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 연령에서 그 전에 만났던 선생님께서 그냥 이 아이가 예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냥 극도로 그 아이만 칭찬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고 제가 많이 봤었고 그리고 안 그래도 조금 천천히 가는 느린 기질의 유아들을 이렇게 다 안고 가기에는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반에서 이제 온 유아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에 생각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이 친구의 장점을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었고 장점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다가 다른 친구가 도움을 선생님께 요청했을 때 이제 그 친구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칭찬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그 아이가 칭찬을 굉장히 좋아했던 아이라서 칭찬해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계속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상황을 많이 만들고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누구가 다른 친구를 이렇게 도와주고 마음을 맞춰서 이렇게 해주니까 선생님은 너무너무 기뻐. 이런 행동이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 조별로 이제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나눠서 활동을 하는데요. 활동을 할 때 소그룹으로서 나눠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모델링을 해줬어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 하지만 이 친구들도 속으로는 나 이거 하고 싶어. 난 이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친구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을 하기 어려워하거나 쑥스러움 많이 타거나 또는 그렇게 언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좀 대변해주고 그들의 편을 이렇게 들어주다 못하니까 이 친구가 다른 친구의 의견을 물어봐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친구들과 되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 예쁜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잘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로 신뢰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애착이잖아요. 선생님과의 신뢰감이 잘 형성이 된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목소리나 또는 눈빛이나 말투 조금만 바뀌어도 서운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또 내가 얼굴에 찌푸리지 않아도 내가 뭔가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이들은 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뢰감을 제일 잘 쌓기 위해서는 그 5대 접촉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doing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being 존재 자체로 그냥 아이를 사랑해주는 거 그게 정말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공격성이 강화되는 거는 더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이래요.
선생님들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아이들이 모든 똑같은 기질을 갖고 있지 않고 모든 방법이 동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매뉴얼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아이들한테 접근하기가 쉽고 또 그 관찰한 것을 토대로 좀 더 아이들한테 더 빠르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아이가 어떻게 내가 다가갔을 때 더 아이가 친밀감을 보이고 또 공격성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교사의 자질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원장님이 될 수 있다고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고 나의 어투와 나의 행동과 나의 말투를 이게 다 전염이 되잖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